제가 웬만하면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어제 몇 가지 자료를 정리하면서 든 생각은 이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진짜 큰일 났구나. 이제는 호루라기만 불어서 될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방향으로 가시면 절대로 안 된다고 목소리를 진짜 크게 높여야겠구나, 이런 거였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지금 뭐 보안수사권 폐지가 원칙이다, 수기가 필요하다, 이런 말하는 사람들 죄다 말장난이라고 보셔도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그냥 말장난이 아니라 아주 사악한 말장난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였습니다. 지금 검찰개혁이 비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검찰개혁 안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걸 지금 유박 세력들은 친명이냐 반명이냐 이러고 있는데요,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운명이 걸린 문제고요, 이재명 정부의 운명도 걸려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유박 세력들 치고 검찰개혁을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걸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 경위는 알 수 없지만, 그리고 실제 그 계획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주장하던 논리,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던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에는 김민석 총리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냥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김민석 총리님 아직 현직 총리시죠? 그런데 왜 검찰개혁 추진단에 한마디도 말씀을 못 하십니까? 의견 표명이 아니라 지금 당장 정부안을 제출해달라, 이 지시를 할 권리가 있으시잖아요. 한성숙 총리의 검찰개혁 추진단이 아니라 김민석 총리의 검찰개혁 추진단입니다. 아직 한성숙 총리는 지명자고요, 청문회가 오늘 진행됐고 아직 임명이 된 것도 아닙니다. 한성숙 총리가 임명되기 전까지 현직 총리는 김민석 총리라고요. 보안수사권 폐지가 원칙이다, 수기하자, 이럴 게 아니라 검찰개혁 추진단에 연락해서 국회에 정부안 당장 보내지 않고 뭐 하시는 겁니까? 오늘 당장 정부안 마무리해서 보내세요,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검찰개혁 추진단을 지휘할 수 있는 주체는 두 사람입니다. 행정부의 수반인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검찰개혁 추진단에 속해 있는 국무조정실 수장 김민석 총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이 이걸 안 하고 있잖아요. 왜 이걸 안 하지 생각하다가 작년 4월, 그러니까 1년 전에 유시민 작가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일단 이것부터 짧게 듣고 올까요? 그 민주당이 다시 집권을 하면 또 검찰에서는 우리 칼 써, 우리 칼 써 할 거예요. 그 칼을 쓰면 안 됩니다. 그게 그 독배예요, 독배. 유혹은 딱 하나, 그거란 말씀이시죠? 우리가 당신 괴롭힌 거 이상으로 저쪽을 죽여줄게,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혹만 벗어나면 그럼요. 개혁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 뭐 국회 입법안도 다 나와 있고요. 그거 처리하면 법대로 그냥 다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안 하면 되니까. 설마 이런 상태일까? 만약 아니라면 이런 상태가 안 되도록 지금부터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서 더 이상 이걸 얘기하지 않으면 방관하는 게 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간단합니다. 검찰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부터 제대로 짚어볼 거고요, 누가 말장난을 하고 있고 왜 검찰개혁이 이렇게 늦어졌는지까지 모든 걸 총정리해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만 집중해서 보셔도 검찰개혁과 관련한 모든 걸 정리하고 가실 수 있다고 봅니다. 크게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도대체 그놈의 검찰개혁은 뭘 하는 게 개혁인 거고 이걸 왜 해야 하는 거냐? 간단합니다. 지금 보안수사권이라는 말이 거의 보통 명사처럼 쓰이고 있는데요, 보안수사권 폐지가 아니라 수사권 폐지,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보안수사권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법 그 어디에도 없고 알 수 없는 경로로 탄생해서 검찰과 재래식 언론에 유리하게 쓰인 존재하지 않는 단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럼 검찰개혁은 도대체 뭐냐? 간단하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이겁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고요. 이것만 알아도 누가 말장난을 하고 있는지, 지금 단계에서 수기라는 게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래의 취지만 봐도 수사권을 검사들에게 안 주면 끝나는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왜 수사권을 주면 안 되는 거냐? 이건 그냥 사례를 보면 됩니다. 검사들이 수사권을 남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별건 수사라는 겁니다. 원래 내가 맡고 있던 사건 범위 내로만 수사를 해야 하는데 이 범위를 넘어서 이것도 걸고 저것도 걸고 그렇게 해서 사건 자체를 부풀리는 거죠. 이 별건 수사로 피해를 본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과 조국 전 대표, 그리고 그 가족들과 지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이 별건 수사로 사건 범위를 과도하게 넓히고 그 과정에서 증거 조작, 증인 회유, 검언 육착, 이런 장치가 작동한 거죠. 즉 별건 수사가 핵심이고 증거 조작과 회유, 이런 건 별건 수사를 정당화하기 위한 장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아니, 문재인 정부 때 그럼 뭐 한 거지? 검찰개혁을 어느 정도 했던 거 아니었어? 이런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기서 이제 형사소송법 196조가 나오는 겁니다. 이 형사소송법 196조에 어떤 내용이 있냐?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건의 동일성의 범위, 즉 원래 하던 수사와 관련된 것만 하고 별건 수사를 과도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뒀다는 거죠.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신설된 법 조항인데 지난 5년 동안 별건 수사가 없었나요? 이재명 대통령과 조국 전 대표를 향했던
수사를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검사들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음에도 자신들 입맛에 맞게 법을 해석해서 별건 수사를 과도하게 할 수 있는 집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196조를 아예 삭제해서 검사들에게 수사권을 완전히 주면 안 되는 것이다. 이게 검찰개혁의 핵심, 그리고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도 이런 취지의 내용인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죠? 보안 수사권이 아니라 수사권 자체를 검사들에게 주면 안 되는 이유와 명분, 취지, 그리고 이게 검찰개혁의 본질이라는 걸 모두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내용은 이미 30년 가까이 수기를 해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수기할 단계도 아니고 이미 늦을 대로 늦었다. 이것도 핵심인 거죠. 두 번째는 그럼 대체 누가 말장난을 하고 있냐? 이건 구분하기 쉽습니다. 일단 보안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검찰개혁을 안 하겠다는 뜻과 같다는 걸 방금 전 설명을 통해 확인하셨죠? 그런데 이제는 보안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을 못하니까 어떤 식으로 말하냐? 보안 수사권 폐지가 원칙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는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건태 같은 사람들이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거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김민석 총리도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가 원칙이라고 얘기하면서 수기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이거 다 말장난이라고요. 일단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당장 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 못하는 사람이 누구죠? 이현주, 신인규, 김용남, 이건태, 김민석, 심지어 송영길은 9월에 마무리를 해야 한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면 애초에 수사권을 주지 않는 게 수사와 기소 분리의 본질이자 핵심이고요. 이미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원래 총리실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5월 말에 정부안을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6월 19일까지 낸다고 했다가 7월에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면 제출한다고 했다가 이제는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에 제출하겠다고 수차례 말을 바꾸고 있잖아요. 정부안이 왜 중요하냐면 이 정부안이 있어야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수정할 건 수정해서 최종안을 만들 수 있는 거라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벌써 이렇게 여러 번 제출 계획을 바꾼다는 건 검찰개혁 안 하겠다는 소리잖아요.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에 개입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왜 늦어지면 안 되냐? 원래는 10월 2일에 검찰청이 폐지되는 걸로 정해졌잖아요. 그럼 이 전까지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196조만 삭제한다고 될 게 아니라 이걸 삭제하면서 충돌하거나 수정해야 하는 법 조항들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이것저것 수정하려면 3,000개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여기에 공소청하고 중수청 업무 매뉴얼도 만들어야지 형사 건물은 어디로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나 편성하고 그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하고 이 모든 걸 10월 2일 전까지 끝내야 한다고요. 오늘 기준으로 99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럼 이게 늦어지면 왜 안 되는 거냐? 만약 10월 2일 전까지 못 끝냈다 치자고요.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 건물부터 시작해서 예산 편성, 이런 모든 일을 하는 데에 대략 6개월 정도가 걸릴 겁니다. 그럼 내년 4월까지 미뤄지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다? 총선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이때부터 민주당 내 대부분 의원들이 몸을 사리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검찰개혁 자체가 흐지부지 되는 겁니다. 왜냐면 괜히 이 기간에 잘못 나섰다가 검사들이 캐비닛이라도 열어버리면 총선이고 뭐고 정치 인생이 끝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당장 정부안을 제출해서 빠르게 조정과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수사권을 검사들에게 주면 안 된다는 건 정해져 있는 본질인데 수기를 대체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것이며, 이미 늦어도 한참 늦은 와중에 지금 당장 해야 한다고 말을 못 한다거나 9월에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정신이 있는 거냐 이거죠. 그래서 박은정 의원도 보안수사권 폐지가 원칙이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오늘 아침 뉴스공장에서 직격을 했던 겁니다. 그 발언도 짧게 듣고 올까요? 검사들 마인드로 지금 제가 한동 시행령을 하나 만들어 왔는데 검사들 목표는 저렇게 하는 게 목표죠. 그 구속사건, 공소시효 임박사건 등을 넣는 거예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건. 저렇게 하면 무한 확장이 가능해요. 등한으로요. 등과 대통령령으로요. 저게 아마 검사들이 검사들 머리로 196조 예외적 보안수사, 그 보안수사를 원칙으로 폐지를 원칙으로 한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원칙으로 한다, 기본으로 한다, 뭐 이런 표현, 이런 입장은 그거는 수사권을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지 않겠다는 것은 수사권을 주겠다는 입장으로 저는 보여져요. 맞습니다. 검사들의 목표는 저렇게 마치 저게 그런 구속사건이나 공소시효 임박사건 얼마 안 될 것 같아, 저 정도는 줘도 되지 않아?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등 대통령령 이렇게 하면 저거는 보안사건 수사권을 준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한동훈 시행령 어게인을 할 것이다. 검사들은 이제 누가 말장난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구분이 되시죠? 지금 당장을 외치는 사람이 전당대회 주자 중에선 정청래 대표와 김용민 의원뿐입니다. 그리고 뉴박 세력들은 그 누구도 지금 당장 정부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김민석 총리는 여전히 현직 총리인데도 추진단에 정부안을 오늘까지 제출하라는 말 한마디를 안 하잖아요. 김민석 총리는 특히나 문제인 게 얼마
얼마 전에 기자회견했죠. 여기서 당연히 수사권 관련 질문이 나왔습니다. 답변을 얼마나 길게 한 줄 아세요? 10분 넘게 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총리 기자회견 영상 가셔서 45분 55초부터 56분 53초까지 보시면 제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아실 수 있습니다. 중간에 질문이 추가된 게 아니고 한 질문에 저렇게 길게 답변했다는 것부터 본인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는 방증 아닌가요? 그리고 여전히 김민석 총리의 검찰개혁 추진단인데 오늘 당장 제출해달라는 말 한마디를 못합니다. 이걸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그럼 대체 왜 이렇게 늦어진 거냐? 이게 저는 검찰개혁 본질만큼 중요한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걸 누박 세력들은 어떤 논리로 비틀어버리냐? 그럼 정청래도 결국 정치 슬로건으로 쓰는 거네? 지금까지 검찰개혁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전면 폐지를 외친다? 솔직히 1년 동안 한 거 없잖아.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아마 댓글창 보시면 거의 대부분 이런 논리일 겁니다. 이걸로 논리를 정해서 정청래를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건데 제발 누구를 비판하려면 제대로 알고 비판을 하자 이겁니다. 검찰개혁이 누구 때문에 늦어졌나요? 이제는 솔직해집시다. 정부에서 늦춘 겁니다. 정청래 대표는 원래 작년 9월까지 이걸 마무리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중론과 속도 조절을 내놓은 게 어디였죠?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도 정부의 의견을 따랐던 거죠. 이거 많은 분들이 잊으신 것 같아서 그 당시 영상을 가져왔거든요. 짧게 듣고 오겠습니다. 말씀하신 수사권, 기소권 분리 추석 전까지 가능합니까? 당대표가 되신다면? 네,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고 혼란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고 해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검사와 경찰은 기소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 이거는 수십 년 동안의 우리 검찰개혁 과제이고요. 네. 그래서 검사들은 수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소만 하고 공소제기만 해라. 네. 그래서 공소청 검사로서 역할을 해라. 수사는 경찰이 하겠다. 그래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을 만들고 또 공수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여러 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통합 조정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위원회를 만들자. 이것이 검찰개혁안의 핵심 골자고요. 추석 전 고향 가는 길 교통체증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답답할 때 네. 라디오 뉴스에서 네. 검찰청이 폐지되었습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검찰청이 사라졌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다. 네.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그럼 말로만 이렇게 했냐? 실제로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동을 건 사람이 누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였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속도 조절을 하니 정청래 대표가 이걸 안 따르겠냐고요? 당연히 따르죠. 이렇게 속도 조절 분위기가 잡히면서 3단계 검찰개혁 순서가 잡힌 건데 최근까지도 정성호 장관은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얘기했더니 보안수사권 없으면 대안이 있냐? 이런 말을 하고 검사들의 보안수사를 성과로 강조하고 있는 게 정성호 장관입니다. 이게 과거에는 정성호가 진짜 무능하구나 이렇게 통했는데 지금은 한찬식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하는 대통령을 보고 결국 정성호 장관의 말 모두 대통령의 의중이었나? 이렇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결국 유박 세력들의 수장이 이재명 대통령인 것으로 이제는 볼 수밖에 없고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진영 지지자들이 원하는 방향과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계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야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겁니다. 이 대목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보안수사권 없으면 경찰의 만행은 누가 책임져? 경찰은 누가 견제해? 이런 거죠. 이건 그냥 간단합니다. 경찰을 견제하는 장치가 무조건 보안수사권일 이유도 없고요. 애초에 보안수사권이라는 건 경찰을 견제하는 장치로 쓰이질 않고 있었습니다. 박은정 의원이 아주 중요한 자료를 하나 공개했는데 그 내용도 짧게 듣고 오겠습니다. 보안수사 지난 올해 3월 4월에 2달 동안 50%나 했다. 전체 처리한 사건 중에 그거를 그 언론 플레이를 막 했어요. 그래서 그럼 너네 통계 내놔봐. 뭐 했는지 보안수사 했더니 제가 통계를 받았어요. 검사들이 안 주려고 하는 거 제가 막 독촉해서 받았는데요. 지금 그 통계한 거 보시면 수사 보고가 80%를 했어요. 저게 무슨 의미입니까? 저게 보안수사 그럼 뭐 했어? 보안수사로 뭐 했어? 보안수사 했다는데 뭘 보안수사했어? 보안했냐? 했더니 저기 보세요. 영장한 것은 0.2%밖에 안 돼요. 저 많은 사건 중에서 38,000건을 했다는데 저 많은 사건 중에서 0.2%만 영장을 했고 검사가 그다음에 조서 작성도 5.7%만 한 거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뭐 판결문 첨부하고 전화로 뭐 이거저것 좀 물어보고 수사 보고한 거예요. 수사 보고. 그러니까 본인이 정리해서 본인 생각을 검사한 게 거죠. 아니고, 예, 검사한 게 아니고 수사관들이 그냥 수사 보고 보고서 작성한 거예요. 보고서 작성을. 예, 그거를 수사 보고 그걸 보안수사를 그렇게 했다고 언론 플레이를 한 거예요. 두 달간 한 거. 저것도 2달간 쥐어짜내서 한 거예요. 쥐어짜내서 보안수사 모든 많이 했다. 사건의 절반은 보안수사가 그렇죠. 필요하다. 보안수사 필요해. 하다를 이미 해놓고 주려고. 뭐 했냐고 물어봤더니
80%가 수사 보고를 한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정청래 대표가 수사권 전면 폐지 지금 당장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막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정치 슬로건으로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검찰개혁 추진단이 애초에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고 싶었다면 박상용 검사 아내를 토론 발언자로 데리고 나왔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전문가는 널리고 널렸는데 하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박상용 검사의 배우자를 이걸 우연이라고 봐야 할까요? 이재명 대통령도 잘 보셔야 합니다. 국회에 권한을 넘겼으면 국회가 논의할 수 있게 정부안을 보내라고 지시하셔야죠. 계속 이렇게 해석의 여지를 남기시면 특히나 검찰개혁 관련한 문제를 이런 식으로 끌고 가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집권 초기부터 고생하셨던 이유가 코어 지지층이 빠졌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마디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을 빌리겠습니다.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두려워 개혁을 포기한다면 역사는 또다시 퇴보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